그의 경기는 아무도 휘슬을 잡으려 하지 않는다. 한 심판의 충격적인 고백이 미국 축구판을 뒤흔들었습니다. 티켓값 5배 폭등, 2만 7천 명 매진 관중, 한국어 중계 최초 도입.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명백한 페널티킥 상황에서 휘슬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손흥민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했거든요. 그러자 2만 2천 명의 관중이 동시에 입으로 휘슬을 불기 시작했어요. 경기장 전체가 거대한 휘슬이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Everyone was like, 있었습니다. right, it's off, really. 바로 그날 런던에서는 25년간 토트넘을 These 지배해온 moments 레비 strengthen 회장이 you as a 전격 team. 해임됐어요. 우연일까요? MLS는 심판 교육 전면 개편을 발표했고 아시아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토트넘은 관중석이 텅 비기 시작했어요. 한국 선수 한 명이 어떻게 두 대륙의 축구 시스템을 동시에 뒤흔든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감동 상자가 더욱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한 명의 축구 선수가 미국 축구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무도 휘슬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이건 그날 밤 LA 현장에서 제가 직접 들은 해설진의 말이에요. 손흥민의 LAFC 홈 데뷔전이었죠. BMO 스타디움에 2만 2천 명의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메시보다 더한 손흥민 데뷔전이었어요. 리오넬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입단했을 때도 대단했지만 손흥민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LAFC는 최초로 한국어 라디오 중계를 진행했어요. 한국계 아나운서가 실시간으로 한국어 해설을 제공했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습니다. 한국어 해설이 스타디움에 울려 퍼졌어요. 관중석에서는 한국어 응원가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소니, 소니. 미국 팬들이 한국어를 배워가며 따라 불렀어요. 굿즈 판매도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손흥민의 이름과 등번호 7번이 박힌 유니폼은 194.99달러라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날개 돋친 듯 팔렸죠. LAFC 역사상 유니폼 판매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언론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킥오프 2시간 전부터 경기장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주차장은 자동차와 인파로 마비됐죠. 기념품점도 한꺼번에 몰린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이 호명되자 소니를 외치는 함성이 경기장을 뒤흔들었어요. 곳곳에서 펼쳐진 태극기 물결은 마치 한국에서 열린 국가대항전 분위기를 연출했죠. 그렇게 손흥민의 홈 데뷔전은 역사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망친 건 심판들이었어요. 전반 15분 데비스 부앙가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관중들은 열광했어요.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기록할 뻔했죠. 하지만 진짜 사건은 32분에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순간 샌디에이고 수비수가 뒤에서 발을 걸었습니다. 명백한 파울이었죠. 손흥민이 넘어졌어요. 하지만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관중석이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어요. 심판, 파울이야. 미국 팬들이 한국어로 욕을 배워가며 소리쳤죠. 심판도 따라가지 못한 그의 스피드 때문이었어요. 존 머피 주심이 뒤처져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해설진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드러냈어요. 저는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봤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는 순간부터 넘어지는 순간까지 단 2.3초였어요. 하지만 주심은 여전히 하프라인 근처에 서 있었죠. 이건 농담이야. 한 관중이 소리쳤어요. 심판이 경기를 못 보고 있잖아.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쏜. 구호가 터져나왔어요. 미국 팬들이 한국 선수의 이름을 외치며 심판에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관중들이 입으로 휘슬을 부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휘익, 휘익. 2만 2천 명이 동시에 휘슬 소리를 냈어요. 스타디움 전체가 거대한 휘슬이 된 거죠. 심판이 아니라 팬들이 더 먼저 반응했다. 옆자리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휘슬은 울리지 않았지만 경기장은 이미 뒤집혀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났어요. 항의하지도 않았죠.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관중들은 달랐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심판이 어디 있어? 휘슬을 불어. 미국 축구 팬들을 들고 일으킨 그날 심판의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축구를 취재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역사적인 데뷔전이 심판 하나의 판정으로 망가지고 있었죠. VAR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VAR 담당자들도 손흥민의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VAR 어디 갔어? 관중들이 소리쳤습니다. 기술도 손흥민을 못 따라가나. 한국어 중계진도 당황했어요. 이건 명백한 페널티킥인데요. 왜 휘슬이 안 울리죠? 전반 44분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어요. 손흥민이 골라인을 따라 질주했습니다. 상대 수비수가 뒤에서 밀어냈어요. 이번에는 더 명백했죠. 하지만 또다시 휘슬은 울리지 않았어요. 이번엔 관중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22,000명이 동시에 항의했죠. 렛츠고 손. 구호가 스타디움을 흔들었어요. 관중들의 입 휘슬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휘익, 휘익. 한국어 응원가도 더 격렬해졌어요. 대한민국 차차차. 손흥민 차차차. 그의 속도가 심판의 시야를 지워버렸다. 해설진이 탄식했습니다. 하프타임 휘슬이 울렸어요. 손흥민은 벤치로 걸어가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터널로 들어가는 주심의 뒤에서는 야유가 쏟아졌어요. 라커룸에서 나온 소식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상대팀 선수들이 손흥민이 너무 빨라서 파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거죠. 이건 인정하는 거였어요. MLS 수준으로는 손흥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관중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어요. 공정한 경기를 원한다. 페어 플레이.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구호가 울려 퍼졌죠. 후반 21분 샌디에이고가 역전골을 넣었어요. 하지만 관중들은 여전히 손흥민을 응원했습니다. 후반 33분 결정적 순간이 왔어요.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가마차기를 시도했습니다. 공이 골대 오른쪽을 강타했어요. 관중석에서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죠. 추가 시간이 주어졌어요. 손흥민이 또 한 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골키퍼 도스 산토스가 몸을 던져 막았어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스코어는 1대2 역전패였어요. 하지만 진짜 결과는 따로 있었죠. 경기 후 손흥민이 심판에게 다가갔어요. 판정에 항의하는 모습이었죠. 평소에 항의하지 않던 손흥민이었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았어요. 손흥민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주심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었죠. 손흥민이 팬들에게 인사하며 경기장을 돌고 있었어요.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손, 손, 손. 구호가 끝나지 않았어요. 패배했지만 손흥민은 영웅이었습니다. 메시를 뛰어넘는 화제를 만들었어요. 한국어 중계, 한국어 응원가, 역대 최고 굿즈 판매. 모든 게 완벽했죠. 하지만 심판들이 그 모든 걸 망쳤습니다. 오심은 손흥민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더 빛나게 만들었어요. 관중들은 깨달았습니다. 축구는 휘슬이 아니라 팬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인의 발끝 하나가 미국 축구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 놓은 거였어요. 이제 변화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지 불과 30분 만에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손흥민의 홈 데뷔전이 끝나자마자 소셜미디어가 난리가 났죠. 팬들이 먼저 휘슬을 불었다. 이 문장이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글이었습니다. 22,000명의 관중이 입으로 낸 휘슬 소리 영상이 1시간 만에 500만 조회수를 넘겼어요. 팬 커뮤니티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MLS 심판들, 손흥민 따라갈 수 없어. 기술도 못 따라가는 손흥민의 스피드. 22,000명이 동시에 휘슬을 불었다.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미국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반응이 왔죠.
한국 선수 하나가 미국 축구를 바꾸고 있다. 이게 진짜 월드클래스의 위력이구나. 심판이 경기를 망쳤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MLS 심판 노조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선수들에게 공정한 판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선수들의 극도로 빠른 플레이 스타일은 실시간 판정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완전히 변명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노조 관계자의 비공식 발언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손흥민 경기는 막기 두렵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심판이 현지 언론에 털어놓은 말이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MLS 선수들과 차원이 다르다. 스피드도 스피드지만 예측이 안 된다.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해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죠. 영국 BBC는 MLS, 월드클래스 한 명도 감당 못하는 리그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간 활약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심판들과 함께 경기를 해왔다. 하지만 MLS에서는 그의 플레이를 제대로 판정하지 못하고 있다. 스페인 마르카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미국 축구의 수준이 드러났다. 선수도 모자라고 심판도 모자라다. 독일 빌트는 아예 조롱조로 썼죠. 손흥민이 너무 빨라서 심판이 못 따라간다. 그럼 심판을 바꿔야지 선수를 탓할 일인가?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SNS에서 터져나온 여론이었습니다. 유튜브에는 손흥민 대 MLS 심판 영상이 우후죽순 올라왔어요.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나들었죠. 틱톡에서는 MLS 심판 아웃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10대들까지 나서서 MLS 심판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스타그램에는 그날 경기장에서 2만 2천 명이 동시에 휘슬을 부는 영상이 끝없이 퍼졌어요. 이게 진짜 팬의 힘이다. 심판이 안 하면 우리가 한다. 손흥민을 지키자.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 온 이유가 이거다.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 손흥민이 당한 일은 우리 모두가 당한 일이다. 이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토트넘 팬들이 갑자기 끼어든 거였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일과 똑같다. 레비 회장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불공정을 겪었다. 팬들의 목소리가 휘슬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증명했다. 토트넘 팬들의 레비 규탄 시위와 손흥민을 향한 MLS의 불공정 대우가 묘하게 겹쳐지기 시작했어요. 레비는 팬들의 신뢰를 잃고 무너졌다. MLS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이 문장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인용됐죠. 런던에서 25년간 팬들을 실망시켜온 레비 회장과 LA에서 하루 만에 팬들을 분노하게 만든 MLS 심판들이 같은 선상에서 비교되기 시작한 거예요. 권위만 있고 실력은 없다. 팬들을 무시한다. 공정성을 포기했다. 토트넘 팬들이 레비에게 했던 비판이 그대로 MLS 심판들에게 쏟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리그 팬들까지 가세한 거였어요. 프리미어리그 팬들이 MLS는 아직 메이저리그가 아니다라고 조롱했고, 분데스리가 팬들은 기술적 수준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죠. 라리가 팬들은 아예 손흥민을 스페인으로 보내라는 농담까지 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MLS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구단 선수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다만 손흥민만큼 주목받지 못했을 뿐이다. 시애틀 사운더스의 한 선수가 익명으로 말했어요. MLS 심판들의 수준은 예전부터 문제였다. 손흥민이 와서 이게 드러난 것뿐이다. LA 갤럭시의 베테랑 선수도 동조했죠. 유럽에서 뛰던 선수들은 다 안다. MLS 심판들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 말이다. 심판 한 명의 두려움이 리그 전체의 두려움이 됐습니다. MLS 사무국은 화급히 대응에 나섰어요. 우리는 모든 심판들에게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판정 기준을 마련하겠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죠. ESPN에서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MLS는 이제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기로에 섰다. 한 축구 전문가가 말했어요. 손흥민은 테스트 케이스다. 그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면 다른 월드클래스 선수들도 MLS를 외면할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더 직설적이었죠. 지금 MLS가 보여주는 모습은 마이너리그 수준이다. 메이저리그라고 부르기 부끄럽다. 그날 밤 애플 TV의 시청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손흥민 경기 재방송을 보려는 사람들 때문이었죠. 특히 그 22,000명이 동시에 휘슬을 부는 장면은 무려 50번도 넘게 반복 재생됐습니다. 팬들의 목소리가 휘슬보다 컸다. 이 말이 그날의 모든 걸 요약했어요.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새벽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손흥민 관련 키워드였어요. 손흥민 오심, MLS 심판 수준, 미국 축구 후진국, 22,000명 휘슬. 한국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했죠. 한국인 하나가 미국 축구계를 뒤흔들었다. 손흥민의 실력이 MLS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자존심 손흥민. 국뽕이 폭발했어요. 한국인 선수 한 명 때문에 리그의 신뢰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자부심이 넘쳐났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팬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다음 날 BMO 스타디움 앞에는 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을 지지하고 공정한 판정을 요구하는 시위였죠. 손흥민을 지키자. 공정한 축구를 원한다. 심판 교육을 강화하라. 피켓을 든 팬들이 평화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의 팬들이 함께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공정성을 요구하며 손흥민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스타를 원하는 게 아니다. 공정한 경기를 원할 뿐이다. 한 팬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손흥민이 특별 대우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다른 선수들과 똑같이 공정한 판정을 받기를 원할 뿐이다. 이 말이 핵심이었어요. 팬들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성을 요구했던 거죠. 그날 밤 LA 시내 곳곳에는 손흥민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어요.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다운타운, 할리우드까지 전 지역에서 볼 수 있었죠. 영어와 한국어가 함께 적힌 현수막들이었어요. MLS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변화하거나 아니면 팬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거나. 한국인의 발끝 하나가 미국 전체 축구 시스템을 심판대에 올려놓은 거였어요. 세상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2시간 후 모든 언론이 손흥민의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BMO 스타디움 기자회견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3배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카메라만 20여 대가 설치됐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심판 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손흥민이 들어왔습니다. 샤워를 마친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패배한 선수의 표정이 아니었죠.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손 선수, 오늘 명백한 페널티킥 상황에서 휘슬이 울리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기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손흥민의 대답을 기다렸죠. 그런데 손흥민이 웃었습니다. 제가 좀 더 명확하게 플레이했어야죠. 심판이 보기에 애매했나 봅니다. 내 부족함일 뿐이에요. 기자회견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내 부족함일 뿐.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팬들은 명백한 오심이라고 분노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하지만 축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심판도 사람이니까요. 세 번째 질문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메시나 호날두라면 틀림없이 항의했을 상황인데요. 이때 손흥민의 표정이 잠깐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죠. 저는 저예요. 다른 분들과 비교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저만의 방식이 있어요. 네 번째 질문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오늘 판정이 공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손흥민이 잠깐 멈췄어요. 5초 정도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공정하냐, 불공정하냐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축구를 할 뿐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역할이죠. 그 순간 기자회견실 뒤편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LAFC 구단 관계자들이었죠. 다섯 번째 질문은 한국 기자가 했습니다. 한국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손흥민의 눈이 잠깐 촉촉해졌어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아쉬운 결과였지만 다음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손흥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되죠.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하게 플레이하면 돼요.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15분 동안 단 한 번도 심판을 비판하지 않았죠. 억울한 순간에도 그는 웃었습니다. 기자회견실을 나서는 손흥민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월드클래스의 품격이라는 걸 말이죠. 30분 후 인터넷이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내 부족함일 뿐이라는 손흥민의 발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반응이 2시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팬들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감동했어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손흥민이 성인이구나. 저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다. 트위터에는 손흥민의 기자회견 영상이 1시간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넘겼어요. 특히 내 부족함일 뿐이라는 부분만 편집한 영상이 바이럴을 탔죠. 해외 언론들의 반응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영국 가디언이 긴급 기사를 냈어요.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다. 진짜 리더십이다. 메시나 호날두 같은 슈퍼스타들도 불공정한 판정에는 격하게 항의한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다. 그는 자신을 탓했다. 스페인 아스도 놀라워했어요. 우리는 호날두가 심판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수없이 봤다. 메시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도 자주 본다. 하지만 손흥민은 웃었다. 독일 키커는 더 구체적으로 분석했죠. 이건 동양의 문화가 만들어낸 독특한 리더십이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리더십과는 완전히 다르다. 프랑스 레키프는 아예 철학적으로 접근했어요. 손흥민이 보여준 건 축구를 넘어선 인생 철학이다. 억울함을 겸손으로 승화시키는 동양적 지혜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팬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던 팬들이 점점 감동으로 바뀌어 갔어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지? 손흥민 때문에 축구를 다시 보게 됐다. 저게 진짜 스포츠맨십이구나. 특히 미국 팬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우리가 손흥민한테 배워야 한다. 저런 겸손함을 본 적이 없다. 손흥민이 미국 스포츠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그의 침묵이 수천만 팬들의 분노를 일깨웠습니다. 역설적이었어요. 손흥민이 조용할수록 팬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죠.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우리 손흥민이다. 한국인의 품격을 보여줬다. 저런 게 진짜 K-스피릿이다. 한국 언론들도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손흥민, 오심 앞에서도 품격 잃지 않았다. 겸손한 한국인 세계를 감동시키다. 이게 K-리더십이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축구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몇몇 동료 선수들이 손흥민의 태도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LAFC 팀 동료인 카를로스 벨라가 팀 훈련 후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손흥민에게서 많이 배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동요하지 않는다. 토트넘 시절 함께 뛰었던 해리 케인도 인터뷰에서 언급했죠. 그가 왜 주장이었는지 알 것 같다. 힘든 순간에도 팀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MLS 심판 노조에서 인터뷰를 한 거였어요.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선수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깊이 감동받았다. 우리도 더 나은 판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심판 노조가 특정 선수를 공개적 언급한 건 처음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BMO 스타디움 앞에는 더 많은 팬들이 모였어요. 이번에는 항의가 아니라 감사 인사였죠. 손흥민에게 고마다고 전해주세요. 그런 분이 우리 팀에 와줘서 영광입니다. 진짜 리더를 만났습니다.
팬들이 든 피켓에는 분노 대신 감사가 적혀 있었어요. 땡큐 손. 진정한 챔피언. 한국어도 많이 보였죠. 감사합니다, 손흥민. 자랑스러운 한국인. 품격의 아이콘. 그 순간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교과서였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배워야 할 모범이었어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준 선생님이었죠. 한국인의 겸손이 세계 무대에서 기준이 되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와는 다른 동양의 집단주의적 겸손함이 오히려 더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손흥민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생겼어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상대를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를 뜻하는 말이었죠. 스포츠 심리학자들도 나서서 분석했어요.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는다. 공격적인 항의보다 겸손한 수용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날 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챔피언은 이기는 것보다 지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손흥민이 그걸 증명해 보인 거였어요. 손흥민의 홈 데뷔전이 끝난 지 정확히 18시간 후 런던에서 폭탄 뉴스가 터졌습니다. 저는 LA 호텔에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죠. 토트넘 호스퍼 공식 홈페이지에 간단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이 구단 운영에서 물러납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설명도 없었죠. 하지만 이 한 줄이 축구계를 뒤흔들었습니다. 25년이었어요. 다니엘 레비가 토트넘을 지배한 시간이 말이죠. 저는 급히 런던의 동료 기자들에게 연락했어요. 현장 상황을 파악해야 했죠. 완전 난리다. 팬들이 경기장 앞으로 몰려들고 있어. 런던 특파원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실제로는 해임이야. 루이스 가문이 직접 칼을 뺀 거지. 루이스 가문. 토트넘의 실제 소유주였죠. 조 루이스와 그의 아들 다니엘 루이스가 운영하는 E&IC 그룹이 토트넘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레비는 그들이 임명한 대리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5년간 절대권력을 휘둘렀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답은 금요일부터 격화된 팬들의 시위에 있었어요. 레비 아웃. 이 구호가 런던 거리에 메아리 쳤습니다. 손흥민이 LA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바로 그 순간 런던에서는 25년간 팬들을 실망시켜온 레비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토트넘 서포터스 트러스트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레비는 토트넘을 사업체로만 봤다. 성명서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열되어 있었죠. 25년간 16명의 감독을 갈아치웠다. 하지만 메이저 트로피는 단 2개뿐이다. 정확했어요. 2008년 리그컵과 2024년 유로파리그. 25년 동안 고작 2개였죠. 10억 파운드를 투자해서 새 경기장을 지었다. 하지만 팬들이 원한 건 트로피였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했어요. 저는 2019년 새 경기장 개장식을 취재했던 기억이 났어요. 레비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 경기장은 토트넘의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경기장은 남았지만 영광은 사라졌어요. 런던의 동료가 현장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화이트 하트레인 앞에 팬들이 수천 명 몰렸어. 다들 레비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어떤 분위기야? 분노보다는 해방감이 더 커. 드디어 끝났다는 느낌이지. 해방감. 그게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토트넘 팬 커뮤니티들이 폭발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25년의 악몽이 끝났다. 이제 진짜 토트넘이 시작된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어요. 레비가 나쁘기만 했나? 인프라는 확실히 남겼잖아. 경기장, 훈련장, 의료시설. 이 모든 게 레비 덕분이지. 하지만 트로피는? 그게 문제야. 돈은 남겼지만 영광은 주지 못했어. 이 대화가 레비 시대를 정확히 평가한 거였어요. 25년간 레비가 이룬 것들을 나열해보면 대단했어요. 새 경기장 건설, 최첨단 훈련시설, 연매출 5억 파운드 달성, 챔피언스리그 정착. 하지만 팬들이 원한 건 하나였죠. 우승이었어요. 우리는 회계사가 아니야. 축구팬이라고.
한 팬이 BBC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어요. 매출이 늘어도 트로피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레비의 가장 큰 실수는 팬심을 계산으로 재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스프레드시트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감정을 숫자로 바꾸려고 했죠. 그 결과가 25년간의 메마른 성공이었어요. 돈은 벌었지만 마음은 잃었죠. 런던의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전해왔습니다. 팬들이 현수막을 걸고 있어. 레비는 갔다. 이제 우승하자라고 써 있어. 시즌권 판매는 어때? 이미 취소가 쏟아지고 있었어. 레비 때문에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문의가 늘고 있대. 팬들의 마음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레비라는 장벽이 사라지자 억눌렸던 사랑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가장 아이러니한 건 손흥민의 존재였어요. 손흥민은 레비 시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그가 떠난 후에야 레비도 물러났다. 우연이 아니야. 정말 우연이 아니었을까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건 올여름이었어요. 10년간 몸담았던 클럽을 떠나면서 한 말이 있었죠. 새로운 도전을 위해 떠납니다. 토트넘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팬들은 이해했어요. 33살의 나이에 새로운 리그에서 뛰고 싶다는 마음을 말이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달랐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건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상징의 붕괴였어요. 레비 시대 토트넘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거였죠. 팬들이 그걸 깨달은 건 손흥민이 LA에서 빛나는 모습을 본 후였어요. 우리가 놓친 게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영혼이 없다. 레비가 손흥민마저 떠나게 만들었다. 분노의 화살이 레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이스 가문이 움직인 거였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지. 팬들의 압력이 한계점을 넘었어. 런던 특파원의 분석이었어요. 특히 손흥민이 LA에서 받는 대우와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절을 비교하는 여론이 치명적이었어. 정말 그랬어요. 손흥민이 LA에서 영웅 대우를 받는 모습이 연일 보도되자 토트넘 팬들의 박탈감이 커졌죠. 우리는 10년간 손흥민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다. 그가 떠난 후에야 그의 가치를 깨달았다. 후회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레비 퇴진 발표 2시간 후 토트넘 주가가 15% 급등했습니다. 시장도 레비의 퇴진을 환영한 거였어요. 투자자들도 변화를 원했던 거야. 금융 전문가의 분석이었어요. 레비는 안정적인 경영자였지만 성장 동력이 부족했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었지. 하지만 팬들의 관심은 주가가 아니었어요. 이제 누가 올 거야? 진짜 축구를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손흥민 같은 선수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말이야. 벌써 차기 회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루이스 가문이 직접 구단 운영에 나선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대리인을 두지 않겠다. 우리가 직접 하겠다. 다니엘 루이스 2세의 성명이었어요. 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 토트넘은 사업이 아니라 꿈이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구단주의 이름은 사라지고 팬의 구호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화이트 하트레인 앞에는 수만 명의 팬들이 몰렸어요. 토트넘의 영혼은 팬들 손에 넘어갔다. 현지 기자의 마지막 보고였어요. LA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품격과 런던에서 팬들이 보여준 힘. 두 대륙에서 동시에 일어난 변화였어요. 팬이 역사를 바꾼다는 진실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떠나고 토트넘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줄을 서 있었죠. 모두 같은 목적지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손흥민 보러 가세요? 한 팬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40대 남성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10년간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가 없으니까 토트넘이 완전히 다른 팀이 됐어요. 바로 그날이었어요. 토트넘이 웨스트햄에게 0대3으로 완패한 다음 날이었죠. 경기 내용이 참혹했습니다. 슈팅 횟수 3회, 유효 슈팅 0회, 점유율 38%였어요. 손흥민이 있었다면
팬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었습니다. 최소한 슈팅은 10개 이상 나왔을 거야. 그의 돌파 하나만으로도 경기가 달라졌을 텐데. 스타디움은 남았지만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새 화이트 하트레인에 62,850석 중 15,000석이 비어 있었어요. 25%가 공석이었죠. 이런 경기 보려고 90파운드 낼 이유가 없어. 한 팬이 SNS에 올린 글이었어요. 시즌권 취소와 티켓 판매 급락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구단 재정 담당자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달 티켓 수익이 작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충격적인 숫자였어요. 손흥민 효과를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털어놓았습니다. 아시아 시장 매출만 60% 떨어졌어요. 한국, 일본 팬들이 등을 돌렸거든요.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토트넘의 글로벌 브랜드 자체였죠. 그가 떠나자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 동료들도 손흥민의 빈자리를 절실히 체감하고 있었어요. 훈련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브레넌 존슨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손흥민 형이 없으니까 리더십 공백이 너무 커요. 누가 어린 선수들을 챙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커룸에서 손흥민이 했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드러났죠. 경기 전에 긴장한 선수들을 웃게 만드는 건 손흥민 형뿐이었어요. 페이페 사르도 회상했습니다. 지금은 다들 조용해요. 웃음소리가 사라졌어요. 경기력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손흥민이 있던 지난 시즌 토트넘의 평균 득점은 1.8골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떠난 후 첫 5경기 평균 득점은 0.6골이었죠. 공격 옵션이 한정적이에요.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인정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는 쉽게 대체할 수 없어요. 팬들이 원하는 건 결국 진정성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그동안 손흥민에게만 의존해왔다는 게 드러났어요. 우리가 손흥민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이제야 알겠어. 한 팬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10년간 매주 20골씩 넣어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의 드리블, 패스, 리더십. 모든 게 특별했는데 몰랐어. 뒤늦은 후회가 쏟아졌어요. 특히 젊은 팬들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토트넘이 아니야. 19살 팬이 틱톡에 올린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넘겼어요. 차라리 손흥민 따라가는 게 낫겠어. 그 영상에는 LA행 항공편 예약 화면이 나왔죠. 실제로 런던 LA 직항편 예약이 급증했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관계자가 확인해줬어요. 9월 들어 런던 LA 노선 예약이 30%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축구 팬들이에요. 손흥민 경기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놀라운 현상이었어요. 영국 팬들이 한국 선수를 보러 미국으로 가는 거였죠. 토트넘 경기보다 손흥민 경기가 더 재밌어 보여. 한 팬이 항공권 예약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히드로 공항에서 만난 팬들의 이야기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LA에서 3박 4일 일정이에요. 손흥민 경기 하나 보고 할리우드도 구경하고. 30대 커플이었어요. 런던에서 토트넘 경기 보는 것보다 싸져요. 항공료 포함해도 말이에요. 경제적 계산까지 나온 거였어요. 토트넘 시즌권이 연간 2,000파운드인데 LA 여행이 800파운드면 차라리 이게 낫죠. 또 다른 팬은 더 솔직했어요. 손흥민 보러 가는 거 맞아요. 토트넘은 지금 볼 게 없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손흥민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었죠. 우리가 그를 제대로 대우했나 싶어요. 10년간 혼자 고생했잖아요. 이제라도 가서 응원해주고 싶어요. 국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영국 팬들이 한국 선수를 따라 지구 반바퀴를 돌고 있었죠. 한편 LA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BMO 스타디움은 연일 매진 행렬이었습니다. 22,000석이 완판된 거였어요. 심지어 VIP 같은 비싼 좌석부터 매진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중석에선 영국 액센트가 들리고 있습니다. 커먼손.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영국 팬들이었어요. 런던에서 왔어요. 손흥민 보러요. 한 팬이 현지 방송과 인터뷰했습니다. 토트넘에서 10년간 봤지만 여기서 보는 손흥민이 더 행복해 보여요.
이 인터뷰가 전 세계로 퍼졌어요. 영국 팬이 미국까지 와서 한국 선수를 응원한다는 스토리였죠. 경기 내용도 환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전반 23분 완벽한 골을 넣었어요. 30m 밖에서 오른발 슈팅이었죠. 골이 터지자 관중석의 영국 팬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골을 토트넘에서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놓친 게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겠어. 손흥민은 골을 넣고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팬들을 알아본 거였어요. 경기 후 손흥민이 그 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팬들은 울먹였어요. 미안해요. 토트넘에서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10년간 정말 행복했어요. 손흥민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퍼지자 전 세계가 감동했어요. 이게 진짜 스포츠의 아름다움이구나.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이야. 손흥민이 만든 기적이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6명의 감독, 단 2개의 우승. 레비 시대 토트넘의 한계였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빛났죠. 이제 그가 떠나자 토트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사라지자 숲 전체가 황폐해진 거였어요. 레비가 무너진 날 팬심의 가치는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팬들의 마음은 이미 태평양을 건너 LA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런던의 펍에서 한 팬이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 영웅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를 찾아가는 거지. 영국에서 미국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손흥민 하나가 만든 글로벌 축구 지도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인의 발끝 하나가 세계 축구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흥민의 홈 데뷔전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뉴욕 MLS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내부 소식통을 통해 그 회의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전례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돈 가버 MLS 커미셔너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30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리그 운영진, 심판위원회, 마케팅팀, 방송 관계자들이었죠. 손흥민 선수 한 명 때문에 리그 전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한계도 드러났어요. 가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홈 데뷔전 이후 심판들에 대한 비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천 건의 항해 메일이 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대부분 판정 수준 향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월드클래스 선수들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MLS 심판 관련 부정적 언급이 500% 증가했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보고했어요. 하지만 손흥민 관련 긍정적 언급은 1200% 증가했습니다. 이 차이가 문제예요. 리그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손흥민은 화제를 모으지만 동시에 MLS의 한계도 부각시키고 있었죠.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논의해 봅시다. 가버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안건은 심판 교육 강화였습니다. 우리는 심판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심판위원회에서 제안했어요. 유럽 리그 출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교육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됐죠.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에서 활동한 심판들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연간 500만 달러 정도로 추산됩니다. 큰 돈이었지만 가버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승인합니다. 손흥민 효과로 얻는 수익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두 번째 안건은 VAR 시스템 확대였습니다. 현재 주요 경기에만 적용되는 VAR을 모든 경기로 확대하겠습니다. 기술팀장이 제안했어요. 특히 페널티킥 판정에서 실수를 줄이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비용은 시설 투자비만 2천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즉시 승인됐어요. MLS는 손흥민 한 사람 때문에 휘슬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한 관계자가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 선수 하나가 30년 역사의 리그를 변화시키고 있었죠.
세 번째 안건은 가장 파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습니다. 국제사업팀장이 발표했어요. 손흥민 효과로 아시아에서 MLS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MLS 시청률이 300% 증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 중국에서는 150% 늘었어요. 어떤 전략을 제안하시나요? 먼저 아시아 언어 중계를 확대하겠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전담 해설진을 구성할 예정이에요. 이미 LAFC가 한국어 중계를 시작했지만 이제 리그 차원에서 확대하는 거였어요. 또한 아시아 현지에서 MLS 홍보 이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도쿄, 상하이에서 MLS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흥민을 홍보 모델로 활용해서요. 한국의 이름이 규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북미 중심이었던 MLS가 아시아로 눈을 돌리게 된 거였어요. 네 번째 안건은 선수 영입 정책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성공으로 다른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MLS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수 영입 팀장이 보고했어요. 에이전트들로부터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 출신 선수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일본의 미나미노 타쿠미, 한국의 황희찬, 이강인 등의 에이전트들이 접촉해왔어요. 손흥민이 길을 닦아놓자 다른 아시아 선수들도 따라오고 있었던 거였죠. 우리는 아시아 최고 선수들을 유치할 수 있는 리그로 거듭나야 합니다. 가버의 비전이었어요. 손흥민이 증명했듯이 아시아 선수들도 MLS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안건은 스타디움 시설 개선이었습니다. 손흥민 경기를 보러 해외에서 팬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해요. 시설관리팀장이 제안했어요. 다국어 안내시설, 아시아 음식 판매대, 문화체험 공간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예산은 각 구장당 100만 달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모든 안건이 통과됐어요. 총 3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였죠. 그의 속도가 제도를 바꾸고 그의 품격이 리그를 세웠다. 회의 마지막에 가버가 한 말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손흥민의 빠른 플레이는 심판 시스템을, 그의 겸손한 품격은 리그 문화를 바꾸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즉시 발표됐습니다. MLS 역사상 최대 규모 시스템 개편 단행. 언론 제목이었어요. 심판 교육 강화, VAR 확대, 아시아 시장 진출. 모든 변화의 중심에 손흥민. 부재였죠.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드디어 MLS가 정신 차렸네. 한국 선수가 리그를 바꿨다. 손흥민 하나가 30년 리그를 개혁시켰어. 소셜미디어가 뜨거웠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이 대단했어요. 우리 손흥민이 미국 축구를 바꾸고 있다. 한국인의 자존심이야. 이게 진짜 K-파워다. 한국 선수의 영향력으로 미국 리그가 제도를 바꾸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해외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 선수가 리그를 바꾼 전례 없는 사례라고 보도했어요.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온 것도 화제였지만 시스템 자체를 바꾼 건 손흥민이 처음이다. 스페인 마르카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MLS가 손흥민에게 무릎 꿇었다. 하지만 그것이 리그에게는 기회가 됐다. 독일 빌트는 분석적으로 접근했죠. 한 선수의 품격이 어떻게 리그 전체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일주일 후 첫 번째 변화가 시작됐어요. MLS 심판 아카데미 개설. 뉴욕의 전용 교육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20년간 활동한 하워드 웹이 수석 강사로 초빙됐어요. 우리는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플레이를 이해하는 심판을 양성하겠습니다. 웹의 첫 강의 주제는 손흥민 스타일 플레이어 판정법이었어요. 빠른 선수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포지셀링. 순간 판단력 향상 훈련. 페널티킥 상황 정확한 인지법. 모든 커리큘럼이 손흥민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두 번째 변화는 방송이었어요. 애플 TV에서 MLS 아시아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동시 중계 서비스였어요. 첫 방송은 손흥민의 다음 경기였습니다.
시청자 수가 기록을 깼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100만 명이 동시 접속했죠. 팬들은 한 경기에서 리그의 미래를 보았다. 아시아 담당 프로듀서가 한 말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손흥민 하나로 MLS의 미래가 바뀌고 있었죠. 단 한 명의 진정성이 리그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발끝 하나가 미국 스포츠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어요. 손흥민의 또 다른 경기가 끝난 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좋은 경기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화제는 경기 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BMO 스타디움 관중석에서 그 순간을 목격했어요. 손흥민이 라커룸으로 들어가지 않고 관중석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터널로 바로 들어갔을 텐데 이날은 달랐어요. 팬석 가장 아래쪽으로 걸어가더니 웃으며 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니, 소니. 관중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한 명씩 팬들과 악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한국어로 말하는 손흥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10분간 계속됐습니다. 200명 넘는 팬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어줬어요. 보안 요원들이 시간을 재촉했지만 손흥민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요. 팬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차분한 목소리였죠. 그 중에는 휠체어를 탄 10살 정도의 소년도 있었어요. 손흥민이 그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축구 좋아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좋아해. 우리 친구하자. 손흥민이 자신의 경기화를 벗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손흥민이 대답했어요. 이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스타의 모습이다. 저런 선수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 팬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네.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다음날 훈련장에서 일어났어요. LAFC 훈련장에는 젊은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이었죠. 손흥민이 그들을 하나씩 챙기는 모습이 목격됐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나도 처음엔 그랬어. 19살 신인 선수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처음 뛸 때 정말 힘들었거든.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야.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대화가 훈련장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수비수가 실수하면 달려가서 격려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미드필더가 패스 미스를 하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좋은 시도였어. 계속해봐. 골키퍼가 실점하면 먼저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렸죠. 내 탓이야. 수비가 부족했어. 모든 선수가 손흥민을 형이라고 불렀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죠. 손형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한 동료가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실수해도 혼내지 않고 격려해 주셔서 더 자신감이 생겨요.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손흥민 훈련장의 멘토. 후배들의 든든한 형. 리더십으로 팀 분위기 바꿔. 기사 제목들이었죠. 팬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저런 선수가 있어서 LAFC가 부러워. 손흥민은 선수가 아니라 교육자야. 한국인의 정이 느껴진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상대팀 팬들의 반응이었어요. 매 원정 경기마다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원정 선수들에게는 야유가 쏟아졌어요. 특히 스타 플레이어들에게는 더 심했죠. 하지만 손흥민이 입장할 때는 달랐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니. 타팀 팬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어요. 경기 중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손흥민이 좋은 플레이를 보일 때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현지 기자가 중계에서 말했어요. 우리 팬들이 상대 선수를 응원하다니. 경기 후 포틀랜드 팬들이 손흥민에게 다가왔어요. 사인 좀 해주세요.
사진 찍어주실 수 있나요? 원정 경기에서 상대팀 팬들이 사인을 요청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손흥민은 모든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팬들이 정말 열정적이네요. 멋있어요. 우리도 손흥민 팬이에요. 한 팬이 대답했어요. 축구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존경해요. 이 장면들이 전국 방송으로 나갔어요. 해설진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정말 보기 드뭅니다. 상대팀 팬들까지 매료시키는 선수가 있다니. 손흥민이 보여주는 건 축구 실력만이 아니에요. 인간적 매력이죠. 한국인의 성실과 겸손이 세계 팬들의 마음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다른 동양적 겸손함이 오히려 더 강력한 어필을 하고 있었어요. 저런 선수가 한국에서 나왔다는 게 자랑스러워. 한국 팬들의 자부심이었죠. 한국인의 정서가 세계에 통한다는 증거야. 손흥민이 K컬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어. 국뽕이 절정에 달했어요. 그런데 가장 의미 깊은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의 LA 활약상을 보며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레비가 25년간 주지 못한 영광을 그는 단 한 경기에서 보여주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놓쳤는지 이제야 알겠다. 10년간 함께 했는데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어. 손흥민이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특히 젊은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주는 게 진짜 토트넘 정신 아닌가? 레비는 돈만 받지만 손흥민은 팬들을 봤어. 우리가 그에게서 배워야 해. 공정하지 않은 휘슬 속에서도 팬의 마음은 손흥민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LA에서도 런던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미소 하나가 수천 개의 휘슬보다 강했습니다. 오심을 당해도 웃고 후배들을 격려하고 상대팀 팬들까지 존중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팬들은 스타가 아니라 인간 손흥민을 사랑했다. 한 스포츠 칼럼니스트가 쓴 글의 제목이었어요. 정확한 표현이었죠. 사람들이 사랑한 건 축구선수 손흥민이 아니라 인간 손흥민이었어요. 골을 넣는 모습보다 팬들과 악수하는 모습이 더 화제가 됐죠. 화려한 드리블보다 후배를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더 큰 감동을 줬어요. 승리의 세레머니보다 휠체어 탄 아이와 나눈 대화가 더 오래 기억됐습니다. 레비가 잃어버린 팬심을 손흥민은 되찾고 있었어요. 25년간 매출과 수익에만 집중했던 토트넘과 달리 손흥민은 팬들의 마음에 집중했죠. 그 결과가 전 세계적인 사랑이었어요. 이게 진짜 축구의 힘이구나. LA 현지 팬이 한 말이었어요. 승부를 떠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야. 손흥민이 보여준 건 축구를 넘어선 삶의 자세였어요. 겸손하게 살되 당당하게 서고 개인의 성공보다 함께하는 기쁨을 추구하는 철학이었죠. 한국에서 배운 정이 미국 땅에서 꽃 피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꽃향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팬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바꾼 건 단순한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축구를 보는 문화 자체였어요. 요즘 경기장에서 야유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한 시즌권 소유자가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니까 팬들도 따라하는 것 같아요. 관중들의 응원 문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상대팀을 비하하기보다는 자기 팀을 응원하는 분위기였죠. 손흥민이 보여주는 스포츠맨십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40대 팬의 고백이었어요. 아이들한테도 좋은 교육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가족 단위 관중이 크게 늘었어요. 부모들이 손흥민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거든요. MLS 차원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이후 리그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 MLS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팬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어요. 실제로 경기 후 팬들과 시간을 보내는 선수들이 늘었죠.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을 따라하는 거였어요. 심판들도 달라지고 있었어요. 새로 도입된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MLS 심판위원회 관계자가 확인해줬어요. 판정에 대한 항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손흥민의 겸손한 태도가 리그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해외 언론들도 이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어요. 레비의 몰락, 손흥민의 시대. 제목부터 의미심장했죠. 25년간 비즈니스 중심으로 운영되던 토트넘과 달리 손흥민은 팬 중심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이었어요. 독일 키커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손흥민이 제시하는 축구의 새로운 가치. 특집 기사 제목이었죠. 승부를 넘어선 인간적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프랑스 레키프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레비는 10억 파운드로 경기장을 지었지만 팬들의 외면을 받았다. 손흥민은 한 번의 미소로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스페인 마르카는 문화적 차이에 주목했어요. 서구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집단주의가 만나 새로운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탈리아 가제타는 한국을 조명했어요. 한국 축구 철학이 세계 축구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에서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손흥민이 축구 문화를 바꾸고 있다. 조선일보 헤드라인이었어요. 겸손과 배려의 한국적 가치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었죠. 손흥민은 단순히 실력이 아니라 축구는 권위가 아님을 증명했고 팬과 선수의 무대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레비가 남긴 건 콘크리트였습니다. 손흥민이 남긴 건 품격이었어요. 구시대의 권위주의는 흔들리고 있었고 신시대의 소통과 공감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 변화의 중심에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미래는 휘슬이 아니라 팬들의 박수로 결정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아들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서 그 변화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축구의 미래가 바뀌고 있었어요. 더 인간적이고 더 따뜻한 방향으로 말이죠. LA의 그 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하나의 품격이 미국 축구 시스템을 바꾸고 런던의 25년 권력을 무너뜨렸죠. 심판의 휘슬보다 팬들의 마음이 더 강했고 레비의 콘크리트보다 손흥민의 품격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한국인의 겸손과 성실이 두 대륙에서 동시에 역사를 바꾼 2025년 9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구의 미래는 휘슬이 아니라 우리들의 박수로 만들어집니다.